5월. 한 달 뒤 6월. 모평. 오, 대단해. 일단은 시험 보느라 수고하셨고요. 해설 강의 잘하면 되고요. 에이, 틀려도 너무 막 마음에 담아두지 마. 알겠지? 에이, 그리고 있잖아. 이거는 우리 친구들이 많이 현강에서 질문하는 건데, 쌤, 저는요 6월 모의고사나 이런 거 풀면 잘 푸는데요. 사설 풀면 조금 점수가 안 좋아요. 괜찮아요. 우리가 보는 거는 평가원 수능입니다. 사설 모의고사들은 조금은 난이도를 평준화하여, 그지? 내지 출제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하다. 육모 점수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이제 한 달 남았으니까 요거는 그냥 발판이라고 생각해야 돼. 내가 나 수학 조금 잘 봤어. 근데 와, 국어 큰일 났다. 그럼 오케이, 다 접고 국어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공부는 밸런스를 계속 유지하셔야 돼요. 계속 유지를 하되 내가 수학은 계속 올라가는 것 같은데 국어가 조금 힘들어. 그러면 내가 짜투리 시간을 국어에 조금 더 투자를 하는 겁니다. 아니면 다른 과목을 확 줄이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절해서 국어 시간을 좀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일단은 4점짜리들을 해설을 할 거고요. 물론 그 4점 같은 3점인 애들 있죠? 그죠? 누구야? 뭐 19번. 그 다음 선택에서 27번. 얘네는 3점이야, 4점이야, 뭐 이런 애들 있지? 걔네는 할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는 9번부터 자, 쭉 진행을 해볼게요. 9번 뚜둥. 자,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그래? 미분해도 되겠네? 네. 함수 gx가 곱이에요. gx도 미분 가능하겠죠. 자, 밑에 있는 거는 극한으로 정의됐어요. 우리는 크게 두 가지. 미분계수, 0분의 0꼴 미분계수를 생각하거나 인수를 생각합니다. 근데 미분 뭐 대놓고 물어봤지? 쉬운 4점이니까. 자, 미분하면 되겠다. 미분계수 쓰면 되겠다. 자, 그럼 갈게요. 첫 번째는 0분의 0꼴이니까 분모 0으로 가요. 분자 0으로 가야 돼요. G1이 4여야 돼요. 자, 두 번째. G1이 4야. 여기다 이제 위에다가 넣으면은 F1 나오겠다. 그죠? 두 번째 미분계수입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G1 플러스 H 빼기 G1입니다. 4가 G1이니까 항상 이러지? 바꿔치기 하는 거고요. G'1이 9가 됩니다. 이 뜻이야.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넣으면 되죠? 자, 위에 거부터 갑시다. 위에 거부터 뭐 집어넣어야 돼? 원래 주어진 식에다가 1 집어넣으세요. G1은 2F1이고요. 얘가 4니까 일단 F1은 2입니다. 이렇게 한번. 두 번째, 미분을 하란 얘기겠지 뭐. 미분하세요. 자, 그럼 곱의 미분 갈 거예요. 자, G'X는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두고 플러스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미분합니다. 이렇게. 1 집어넣으면 되겠다. 자, 1 집어넣을게요. 1 넣으면 3F1, 2F'1 이게 9인데 F1이 2기 때문에 얘가 6이야. 그럼 얘가 누구여야 되지? 6 넘어가니까 3이어야 돼서요. 2로 나눠주니까 F'1은 2분의 3이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두 개를 곱하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2 곱하기 2분의 3은 답은 약분돼서 뭐가 된다? 3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10번이고요. 얘네는 도형인데 삼각함수 활용 파트가 어렵게 출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요런 저도 나왔구나. 그냥 그러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각 A가 예각인 삼각형 ABC가 자, 뭐라고 그랬냐면 얘들아, 예각이래요. 그래, 예각이야. 그렇다는 건 예각이야. 무슨 말이야? 삼각형에서. 삼각형은 세 내각을 다 더해봐야 180 파이죠. 그치? 그러면 사인 값은 파이 이내에선 다 양수니까 사인 값은 그냥 무조건 삼각형에선 양수거든. 근데 코사인은 90도 넘어가면 뭐가 되지? 음수잖아. 그럼 여기서 예각이라고 했다는 건 뭘 준 거냐면 코사인 A값 양수라고 준 거고요. 자, 문제에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찾으세요 라고 했으니 우리는 사인 법칙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가족권 갈게요. 삼각형이 이렇게 존재하고요.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예각이야. 4에다가 15입니다.
넓이가 줬어요. 2분의 1 AB 사인 끼인각. 사인 찾을 수 있고요. 사인 찾으면 코사인 찾을 수 있고요. 코사인 찾으면 BC 찾을 수 있고요. 그러면 사인 법칙 쓰면 외접원의 반지름 찾을 수 있죠. 자, 순서대로 가면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뭐부터? 넓이. 넓이 24는 2분의 1, 두 변의 길이 4 곱하기 15 곱하기 사인 끼인각 A가 되고요. 자, 계산 2, 2, 4, 2, 2, 12. 자, 15로 나눠버리면 15분의 12가 되는데 3, 4, 12, 3, 5, 15. 사인 값이 5분의 4야. 그럼 우리가 얼른 직각삼각형 그려야죠. 사인 값, 여기가 A쪽이야. 5분의 4이기 때문에 3, 4, 5 피타고라 쓰고요. 자, 그러면 코사인 A 값은 5분의 3이 되겠죠. 5분의 3이다. 이렇게. 5분의 3이에요. 뭐 그럼 이제 요거 찾아야지. X. 코사인 법칙 쓰자. 자, 이쪽 X제곱은 제곱의 합 16. 15제곱이 225예요. 자, 마이너스 2배에 이거 코사인 끼인각. 4 곱하기 15 곱하기 코사인 A. 바로 쓸게 그냥 5분의 3. 자, 얘네는 3, 5, 3, 15. 4, 2, 8, 8, 9, 72. 그지? 자, 일단 둘이 더하면 뭐가 되냐면 251이죠. 둘이 더하면 241. 자, 6하고 5하고 더하면 1이고요. 하나 올라가니까 2, 3, 4, 241. 여기서 72를 빼는 거니까 오케이? 얘는 9고요. 이거 3이니까 169죠. 제곱해서 169가 되는 x값은 뭐예요? 라고 하면 뭐 13이지, 그지? 얘네는 13이고요. 우리가 찾는 거 사인 법칙 쓰면 됩니다. 자, 사인 법칙 마지막 사인 A분의 마주보는 변 13은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2배고요. 내가 알고 싶은 건 이 외접원의 반지름이지 지름이야 반지름이야 그것도 잘 봐야죠. 반지름이에요. 2로 나눠주면 되니까 13 냅두고 2분의 1 넘어오고 사인 A 분모에 깔지 마. 계산 실수하기 딱 좋아. 분모 있잖아. 역수를 곱한다. 자, 사인 값 뭐였지 아까? 5분의 4였죠. 역수를 곱한다. 4분의 5를 곱한다. 그래서 8분의 65가 우리가 원하는 답 2번이다 라고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이제 넘어가세요. 자, 이제 본격적인 4점이죠. 그 그죠? 재작년만 하더라도 점화식이 어렵게 출제가 됐죠. 근데 이제 작년부터 점화식이 어렵게 출제가 안 됐었죠. 작년 내내. 그죠? 6월, 9월 수능. 그걸 반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얘네는 올해 트렌드 아니야. 교육청은 이 전까지의 기출들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교 과정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공부를 잘 해내가고 있는가, 교과 과정을 잘 학습하고 있는가, 이거를 요구를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수열에 대해서 A1 값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얘네를 보니까 수열들이 어떻게 구성이 됐나 봤더니 음수면 마이너스 2배를 해서 그 다음 항이 되는 거고요. 양수, 등호 여기 있다. 0보다 크거나 같으면 3을 빼서 그 다음 항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양수이거나 0이 되면 3을 빼서 계속 빼. 음수가 될 때까지 한 다음에 음수가 되면 다시 마이너스 2배 탁 하면서 양수 만들고 다시 또 3 빼고 이렇게 하는 거죠. 3 빼고 음수야 마이너스 2배. 다시 또 3 빼고 음수야 마이너스 2배.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3 빼고 마이너스 2배. 3 빼고 마이너스 2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때 3항은 1항 더하기 4항이래. 근데 이제 1항부터 시작해서 3항을 가도 되고요. 3항부터 시작해서 1항을 가도 되고요. 어차피 1항, 2항, 3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추론을 해도 괜찮고요. 역추론을 해도 괜찮습니다. 뭐 식 자체가 어려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 근데 우리는 뭐 A1 값 찾는 거니까 자, A1 값부터 시작을 할 건데 양수냐 음수냐가 너무 중요하지 않겠어? 그지? 얘가 알파라 둘게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요. 그럼 얘가 케이스가 구분이 되겠죠.
음수일 수도 있고요.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항. 얘가 음수라면 마이너스 2배 해서 양수로 만들어 이 뜻이야. 만들어. 마이너스 2배 해. 마이너스 2알파야. 오케이? 얘가 음수니까 첫째 항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둘 중 하나지 뭐. 음수이거나 0보다 크거나 같거나. 음수면 마이너스 2배를 하면 그 다음이 되는 거고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3을 빼서 얘가 되는 거야. 자, 근데 이 경우는 고정이다. 알파가 음수잖아. 그럼 얘는 그냥 양수야. 마이너스 2를 곱했으니까. 얘는 이거 그냥 무조건 양수거든. 그러면 이 경우에 A3은 고정이죠. 어떻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아래로 가는 거야. 3을 빼야 돼. 그래서 여기서 3을 뺍니다. 이게 3항이거든. 3항은 1항에다가 4를 더한 것과 같더래. 그래서 얘네는 누구에다가 1항에다가 4를 더한 것과 같더래. 그럼 이제 계산하면 넘어오고 넘어와요. 3알파가 마이너스 7이어서 알파는 3분의 마이너스 7입니다. 그래서 양수야 라고 하면 양수죠. 음수라고 하면 음수죠. 오케이. 됐어? 예스. 그 다음 이제 첫째 항이 양수야. 그럼 3을 빼서 다음 항이 됐는데 이거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죠. 만약에 알파가 1이야? 음수거든? 근데 알파가 5였어. 그럼 양수잖아. 그래서 달라지겠다. 그래서 여기서 케이스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두 개로 나누는 거죠. 알파가 3보다 작을 때, 이게 음수일 때와 알파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가 양수일 때. 가르는 거야. 자, 첫 번째, 알파가 3보다 작다면, 얘가 음수면 마이너스 2배 해서 와야 돼. 그럼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6이에요. 오케이? 자, 얘랑 뭐 해야 돼? 4 더하면 같다. 얘는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4를 더한 것과 같습니다. 넘기면 돼요. 2, 3알파. 2는 3알파. 알파는 3분의 2고요. 0보다 큽니까? 그리고 3보다 작습니까? 네. 자, 그 다음 밑에 거. 알파가 3보다 크고 일단 0보다 커야 돼. 근데 3보다도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럼 3보다 큰 거죠. 이렇게 되면 등호는 들어가고요. 이렇게 되면 아래를 따라가야 돼. 아래 따라갈 때는 3을 빼서 오래요. 여기서 3을 빼라는 얘기구나. 알파 빼기 6인데 얘가 누구랑 같아야 돼? 첫째 항에다가 4를 더한 것과 같아야 된다든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안 된다. 요렇게 알파는 2개 나오고요. 2개를 더하라고 했기 때문에 얘네는 마이너스 3분의 7 플러스 3분의 2니까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겠다. 답이 4번이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이제 넘어가서 슬슬 12번 가볼게요. 6월, 9월 수능에서는 속도 기니디가 11번에서 출제가 됐었죠. 계속. 근데 여기서는 이제 똑같은 기니디인데 12번에 나왔네요. 자, 시각 t가 0일 때 중요한 말이야. 원점을 출발하여. 그리고 쌤 계산하는 거 잘 보세요. 넓이 공식 어디다 써요? 정말 많이 쓸 겁니다. 여기서도 쓸 거고요. 뒤에서도 쓸 거예요. 그 어려웠던 문제에서 쓸 겁니다. 쌤, 설마 21번 이런 거요? 진짜요? 15번이요? 이거 15번이구나. 15번이요. 그래요? 봐봐. 이제 얘네는 시각 t가 0일 때 원점을 출발했습니다. 처음 위치가 중요해요. 원점을 출발했고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저렇게 됩니다. 이 차네요. 기억, 운동 방향이 바뀐다. 운동 방향이 바뀌려면 뭐여야 되죠? 속도의 부호가 바뀌어야 돼요. 그럼 속도의 부호를 보란 얘기고요. 가속도가 1이 되는 순간 미분하란 얘기겠죠? 위치 찾으란 얘기고요. 0부터 2까지 움직인 거리, 넓이 찾으란 얘기야. 자, 그래서 일단 기억부터 해결하기 위해서 3t 제곱 빼기 11t 플러스 8 얘네가 0 되는 걸 찾아야겠죠.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곳이니까. 자, 3t의 t고요. 8하고 1하고 마이너스 하니까 맞네. 얘네는 1과 3분의 8에서 속도가 만나기 때문에 뭘 이렇게 크게 그려? 이따 쓰려고. 이게 속도죠.
1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 맞습니다. 가속도가 1일 때라고 했으니까 가속도는 속도를 미분해야 되고요. 따라서 VT, V'T 미분하면 6T 빼기 11이고요. 가속도가 1이 되는 순간은 T가 2일 때입니다. T가 2일 때니까 이때 가속도는 1이란 얘기고요. 되는 순간, 다른 말로 바꾸면 T가 2가 되는 순간 점피 위치 어떻게 해야 되지 얘들아? 위치라는 건 얘들아 내가 서울에 있었다? 부산까지 갔다가 왔어? 오케이? 그럼 뭐지? 나의 위치는 다시 서울이야. 그지? 위치는 뭐야? 이동 거리랑 다른 거야. 이 T가 2거든? 얼마나 친절해. T가 2일 때 위치 한번 물어보고 디귿. T가 2일 때까지 움직인 거리도 물어봤어. 움직인 거리는 부산까지 갔다 왔어. 막 800km 되겠죠? 내가 실제로 움직인 거리고요. 그 말은 속도의 넓이가 이동거리고요. 위치는 갔다 왔어. 소위 말해서 위치의 변화량이 0인 거죠. 부산까지 갔다 오면. 그지? 그래서 위치는 처음 위치에다가 위치의 변화량을 더해주는 거고요. 처음 위치는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0이라고 했어요. 그지? 0이라고 했고 위치의 변화량은 뭐 해야 되지? 속도의 면적이 아니라 정적분과. 그래서 얘를 속도를 그냥 적분하면 위치의 변화량이고 절대값 넓이죠? 이러면 이동거리지. 그걸 한꺼번에 해야죠. 디귿 똑같은 T가 2일 때잖아. 자 그럼 이제 봐봐. T가 0부터 이거거든요. 이걸 다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가는 거야. 자 얘네는 0,8이고요. 이 얘네는 2, 집어넣으면 여기다 썼으니까 4, 3, 12 빼기 22 플러스 8이어서 마이너스 2야. 나는 일단 누구? 위치의 변화량을 볼 거야. 즉 여기의 넓이와 여기의 넓이를 일단 먼저 구할 거야. 그럼 넓이일 때는 위쪽이지만 이쪽은 적분값은 음수인 거거든. 자 그럼 이제 얘네는 어떻게 구하냐?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이차함수는 이렇게 있을 거고요. 직선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얘네는 파란색 삼각형의 넓이에서 흰색 이차함수와 빨간색 두 점을 지나는 빨간색 직선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에 잘 안 보이지만 이 부분의 넓이를 빼주시면 되는 거죠. 파란색 삼각형의 넓이에서 자 빨간색과 하얀색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빼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얘네가 이렇게 생긴 거 보여 얘들아? 내가 진짜 자주 이렇게 썼는데 얘네가 좀 이렇게 그려줄게. 이렇게 생긴 거잖아. 여기가 이제 1이야. 그지? 여기가 이제 0이야. 그럼 이 부분의 넓이잖아. 적분을 해도 되지만 이렇게 만들자는 거야. 이렇게 연결하면 이 삼각형의 넓이에서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빼주면 되는 거죠. 그지? 이제 그거 말하는 거야. 따라서 일단 삼각형의 넓이는 높이가 8이고요. 밑변은 1이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1에서 빼기 자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곳 조금 확대돼서 볼게.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곳. 그럼 2차 함수와 직선으로 둘러싸인 거니까 넓이 공식 쓰면 되죠. 자 6분의 최고차 3짜리야. 최고차의 세 절대값. 구하는 구간의 길이가 1이죠. 구하는 구간의 길이의 세제곱입니다. 그래서 여기 넓이가 뭐인 거야? 2분의 1인 거야. 그래서 여기 부분의 넓이는 이게 2분의 1이어서 4 빼기 2분의 1이에요. 이해돼? 아 여기가 뭐인 거야? 4 빼기 2분의 1인 거야. 자 이쪽 갈 거야. 그럼 이쪽은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는 이제 이쪽 머릿속에서 지워.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면 거꾸로 요 직선 보이죠? 파란색 삼각형의 넓이에서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을 더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얘네도 이 파란색 삼각형은 밑변이 1이고요. 높이는 2짜리야.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 1, 높이 2거든. 얘가 y좌표가 마이너스니까. 자, 이 부분의 넓이는 6분의 최고차의 개수의 절대값. 이거 따라가는 거죠. 자, 구하는 구간의 길이 한 칸이죠. 1부터 2니까 구간의 길이의 세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약분하면은 1 플러스 2분의 1이야. 여기는 1 플러스 2분의 1. 얘가 이쪽입니다. 이해돼?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니은
위치는 처음 위치에다가 위치의 변화량이야. 이쪽은 위쪽에 있으니까 그대로 양수를 넣어주면 되고요. 이건 아래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1입니다. 계산하면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래서 계산하면 2가 되고요. 위치는 2고요. 자, 이제 이동 거리죠. 움직인 거리는 이 부분의 면적과 이 부분의 면적, 넓이를 더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이 두 개를 뺐으면 디귿은 이 두 개를 더하면 되는 거죠. 자, 두 개 더하면 뭐가 되겠어? 그대로 그냥 5가 되니까 내가 구하는 넓이는 5고요. 그게 움직인 거리가 돼서 6이 아니라 5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넓이 공식을 쓰는 게 적분 계산을 줄일 수 있어서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13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28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 가조건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나왔거든. x가 0부터 10이래요. 오케이? x가 0부터 10이야. 범위 주어졌어?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부터 12 사이에 있는 0 등호 들어가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렇게 주어졌대. 근데 얘가 이 fx는 애초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기는 해요. 그지? 근데 내가 어떤 함수식은 저게 모든 실수에서가 아니라 0부터 12 사이에서는 이렇게 된대. 오케이? 그럼 28은요? 28 여기다 넣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여긴 12까지만이야. 28은 나 조건을 이용해서 찾아야 돼. 자, 그러면 일단 모든 실수에서 이게 성립한대요. 근데 우리 이거 기본 교과서에서 이런 거 물어보죠. x 빼기 a, fx는 뭐식이다. fx는 연속이다. a를 집어넣을 순 없어요. 그지? 그래서 뭐 했지? a가 아닐 때 이렇게 나누어서 표현을 하고 그리고 나서 야, fa 찾아봐. a 넣을 수 없는데 뭐였지? 연속이니까 그러면 극한값 대신 구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였잖아. 그치? 얘가 이거니까 극한값 대신 구하면 되겠다. 이거였었죠? 기본 교과서에 있는 거. 여기서 모양들이 바뀌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우리는 가조건에서 0부터 12에 대해서 루트 2x 플러스 1 빼기 1 fx는 ax고요. 얘네는 x에다 0일 때 1 빼기 1이어서 0이거든. 근데 f는 연속이기 때문에 f0도 존재하고요. 우극한, 자극한 다 존재해요. 그럼 여기서 함수값과 우극한은 다 존재해야 돼. 그럼 이제 얘네 보자. 그래. f0도 여기서 존재하는 거야. 근데 0을 넣을 수가 없어. 왜? 0 집어넣으면 1 빼기 1, 0. 얘도 0. 그럼 f0은 구할 수가 없네. 그래서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극한을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얘네로 나눕니다. x가 0이 아닐 때는 fx가 소위 말해서 루트 2x 플러스 1 빼기 1분의 ax고요. 어쨌든 f는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f0도 존재하고요. f0의 극한값도 존재하고요.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리미트 x가 0의 우극한의 표현은 들어가야 되겠죠. 0보다 큰 쪽에서 루트 2x 플러스 1 빼기 1 ax입니다.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는구나. 인수분해 미쳤어요? 유리화해서 계산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분모 분자에다가 2x 플러스 1 플러스 1 위에다가도 루트 2x 플러스 1 플러스 1을 곱해줍니다. 자, 밑에 봤더니 합차.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없어지죠? 분모가 2x야. 극한값 계산하자. 자, 분모가 2x야. xx 약분되고요. 2 남고요. a 남고요. x가 0으로 가면 1 더하기 1이어서 2가 돼서 a입니다. 무슨 말이지? fx의 0에서의 우극한이 a야? 근데 f는 연속이야? 0에서 함수값도 a구나. f0은
A구나 라고 찾아낸 겁니다. 이해됐죠? 자, 이제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센스가 좀 필요해.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그래,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X의 값이 K에서 K 플러스 12까지 변할 때 기울기가 2분의 1이래. 그럼 K가 1이야. 오케이? 그럼 13까지 1부터 13까지 기울기도 2분의 1. 쌤 K가 4면은요? 4부터 16까지 기울기도 2분의 1. 쌤 K가 5면요? 5부터 17까지 기울기도 계속 2분의 1인 거야. 어느 점을 잡던지 간에 계속 그냥 기울기가 2분의 1이구나 라는 뜻입니다. 근데 내가 뭐 찾아야 돼? F28. 값을 알 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어. 0부터 12. 근데 지금 얘네가 주어진 정보가 12칸 간격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생각을 한 거야. F28? 12 빼면 16? 또 12 빼면 4? X가 4에서 이 생각을 좀 해보자 를 하는 거죠.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얘를 보고 F28? 12칸 간격이구나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꾸 이제 챙겨 주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더워. 알겠지? 이거 시험장에서 이런 거 13번인데 갑자기 가나 조건 나오면서 개빡세군 이러면 안 돼. 알겠죠? 자, 이제 갑시다. 자, 일단은 0도 해야 되니까 이용해야 되겠죠. 자, 나 조건 갈 거야. 자, F0은 A예요. 그러면 얘가 모든 실수니까 얘가 이렇게 봐 그냥 0일 때 A잖아. 그러면 12, K 플러스 10이니까 12일 때란 뜻이잖아. 그럼 이 기울기도 뭐인 거죠? 이 기울기도 2분의 1이죠. 그럼 12일 때의 함수값은 어떻게 찾으면 돼? 여기다 넣으면 되지. 12까지니까. 12 넣을 거야. 12 넣을게. 자, 12 요거 이제 자주 이용할 거야. 12 넣을 겁니다. 24, 25. 5 빼기 1은 4. 4F12는 12A입니다. 약분하면 3A입니다. 그래서 F12는 3A입니다. 자, 얘네들의 기울기가 누구? 2분의 1. 자, 그럼 얘가 10이니까 얘가 6이어야 되고요. Y값의 차가 6이어야 돼. 그럼 3A에서 A를 빼면 2A고요. 그게 6이어야 되니까 A는 3이군이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지. A는 3이군. 예스. A는 3이군. 그 다음. 갑자기. 쌤, 근데요. 이거 해가지고 제가 해봤거든요. 12가 커지니까 24고요. 24인데 그 다음 10이면은 어떡하죠? 아무 생각이 안 나는데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결국은 이제 뭐인 거냐면 0부터 12까지 뭐 fx가 이런 그래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0에서 12칸 12만큼 요 안에 있는 모든 실수죠. 요 안에 있는 모든 실수, 모든 점들에 대해서 x가 12만큼 커진 모든 점들 사이의 기울기가 10이라는 거니까 어디서든 성립한다는 거니까 이제 거꾸로 28에 대해서 알고 싶어. 여기 28이야. 그치? 그럼 여기는 뭐를 알면 돼? 10이 줄어들면 되잖아. 16이고요. 10이 줄어들면 여기 4 알면 돼. 기울기는 계속 2분의 1이야. 난 F4 알면 돼. F4 어떻게 알아요? 이것도 넣으면 되죠. A값 뭐였는데요? 3이요. 그래서 4 집어넣는 겁니다. 자, 4를 집어내면 4, 2, 8, 9예요. 그럼 3이죠? 3 빼기 1이죠. 그럼 뭐지? 2. 2F4는 4, 3, 12가 되고요. 얘는 6이 됩니다. F4는 6이에요. 근데 기울기가 뭐라고요? 2분의 1이라고요. X가 12만큼 커지면 Y값은 6만큼 커지는 겁니다. 6 커지니까 Y값 10이고요. 다시 X가 12만큼 커지면 Y값 6 커지는 거죠. 6 커지면 되니까 18이어서 F28은 18이다. 이렇게 찾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18이니까 답이 몇 번? 2번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4번. 삼각함수 오랜만이죠?
근데 이거 쌤이 볼 때는 좀 헉 당황한 친구들 좀 있을 것 같아. 쌤 그 원픽 보면 삼각함수 그래프 딱 전에 삼각함수 그래프 딱 들어가서 쌤이 삼각함수 그래프 문제인데 두 가지로 풀어준 게 있어요. 삼각함수 그래프로도 풀어주고요. 두 동경의 위치관계로도 풀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도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자, 일단 잘 들어봐 봐봐. 그림과 같이 그림 보여요? 그림과 같이 y는 sin x가 있고요. y는 k가 있어요. 만나는 점이 A, B야. 오케이? K 알아? 몰라. A, B, C, D? 대칭성 생각해야지 얘들아. 모르잖아. 특수각으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실근의 합, 실근의 차, 대칭성 생각해야죠. 자, 근데 얘는 K랑 만나고요. 얘는 마이너스 루트 1 빼기 K제곱. 여기서 이게 뭐가 딱 보여야 되냐면 K랑 얘랑 제곱해서 더하면 1이야.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1이야. 알겠지? 갑자기 봐봐. 이때 CD의 길이랑 AB의 길이 차가 9분의 2파이야. 9분의 2파이. 답 더러워.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대칭성 갈 거야. AB 길이 쳐질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얘네가 여기를 알파라고 둘게요. 맞아요? 네. 여기가 알파예요. 얘네는 어차피 주기는 안 바뀌었기 때문에 얘가 2분의 파이거든요. 대칭성 쓰면 되죠. 여기는요. 여기가 파이이기 때문에 요 길이가 알파면 요 길이도 알파여서요. B의 위치는 파이에서 알파 빼면 돼요. 여기는 파이 빼기 알파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뭘 알아냈냐면 AB의 길이가 앞에서 뒤에 거 뺀 거니까 파이 빼기 2알파예요. 그걸 얘를 여기다 넣어줄 겁니다. 그럼 CD의 길이는 여기다 쓸게요. CD의 길이는 9분의 2파이에서 AB의 길이를 더할 거고요. 자, 얘네는 다시 9분의 9, 11파이에서 2파이를 뺐다가 됩니다. 분필이 자꾸 나를 불편하게 해. 그럼 이제 생겼잖아. 이게 CD의 길이야. CD의 길이도 대칭성이고요. 여기가 2분의 3파이예요. 맞지? 오케이? 그렇구나. 그래? 그런 거였어? 그래? 그래서 얘네는 뭘 할 거냐면 CD 길이의 반절이 있을 겁니다. 그죠? 따라서 2분의 CD는 엄청 쉬워요, 얘들아. 2분의 CD는 알고 나면 18분의 11파이고요. 2분의 1 하니까 마이너스 알파예요. 근데 그게 여기 C의 위치를 지정할 수 있죠. 왜? 2분의 3파이에서 요만큼이죠. 2분의 CD만큼 빼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C의 X는 2분의 3파이에서 얘네만큼을 빼면 됩니다. 그럼 통분을 하면 9, 2, 18, 9, 3, 27이거든? 그럼 얘네는 18분의 27 빼기 11이어서 16파이 마마 플러스 알파고요. 자, 일단은 왜 이렇게 색깔이 나오고 있니? 나 주황색 잘 안 쓰는데. 자, 얘네가 갑자기 그 얘기 왜? 28에 16, 2, 9, 18. 얘가 9분의 8파이 플러스 알파예요. 얘가 누구? C. 선생님. 자, 일단 알겠고요. 알겠고요. 그 어떡하라고요? K랑 저 어떡하라고요? 어쩌라고요? A, B 구하려면 알파만 찾으면 되거든? 어쩌라고요? 찍어! 애매하다, 그지? 그럼 안 되지. 그 쟤네는 뭐냐면 이게 보여야 돼. K 요거. 자, 일단 알파는요. 1, 4분면에 위치하는 걸 말하고요. C는요. 3, 4분면을 위치하는 겁니다. 우리가 넣어볼 거야. 저 알파를 집어넣으면 사인에 집어넣으면 K잖아. 사인 알파는 K고요. 자, 이거 살짝 불편하니까 베타라고 놓을게. 그 베타가 이거야. 베타를 집어넣으면요.
사인한테 집어넣으면 y값이 이거예요. 따라서 사인 베타는 마이너스 루트 1 빼기 k 제곱이에요. 얘가 제곱의 합이 보여야 돼. 사인 제곱 알파랑 사인 제곱 베타는요. k 제곱, 이거 제곱하면 k 제곱이죠. 얘 제곱하면 마이너스는 플러스 되고요. 1 빼기 k 제곱이니까 1 되네요. 사인 제곱과 사인 제곱끼리 더해서 1이다.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그치? 그래서 얘가 뭐랑 같다는 거지? 이게 코사인 제곱 알파와 같다는 거죠. 얘네들의 값이. 근데 이 알파는 1사분면이고요. 베타는 3사분면이에요. 그래서 쌤이 말하는 거 이제 잘 들어보세요. 원 위의 점 표현법에서 사인, 코사인의 그래프는 정의, 삼각함수에서 나온 겁니다. 원 개 잘 그린 것 같은데? 근데 X축, Y축을 못 그렸네. 이렇게 생겼잖아. 자, 코사인 제곱 알파와 사인 제곱 베타가 같아야 됩니다. 즉, 알파에서의 누구 값과 X좌표와 Y좌표가 같아야 됩니다. X좌표와 Y좌표가 같아야 되는데 얘네는 부호가 3, 4분면, 올사탄, 이건 음수인 쪽이죠.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코사인 알파와 사인 베타의 마이너스가 같다는 건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뜻이야. 자, 여기에 이게 알파면 얘가 X좌표가 누구지? 코사인 알파라고요. 반지름 일자리하면 얘 코사인 알파야. 여기 X좌표. 그거의 Y좌표랑 같아야 돼. 사인 Y좌표거든. 그럼 쟤네는 무슨 말이야? 얘를 사인 알파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지? 자, 얘네를 뭐에 대해서 뭐 이렇게 생겼어. 얘네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해버리면 오케이? 대칭을 해버리면 뭐가 돼? 이건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자, 이 상태에서 얘네를 좌우 대칭하면 얘 x가 y는 x 대칭이니까 얘 x가 y 되고요. 얘 y가 뭐가 됩니다? 여기가 됩니다. 그지? 그럼 이제 얘를 기준으로 표현을 하면 이것도 알파고요. 자, 내가 이걸 그대로 원점 대칭해버리면 여기도 그냥 알파죠. 그지 않아? 그럼 결국은 여기 봐봐. 여기에 좌표 표현해봐. 코사인 누구? 네모라고 그냥 할게. 사인 네모. 오케이? 3, 4분면에 해당하는 게 지금 베타잖아. 그러면 얘 y값은 누구랑 같겠어? 얘 y값은 누구랑 부호만 달라? 얘네들의 y값과 부호가 다른 거죠. 얘가 사인 네모면 얘네들의 y좌표 여기가 마이너스 사인 네모가 될 것이고요. 얘는 y는 x 대칭한 거니까 얘랑 같은 거지. 이해돼?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인 거야? 얘가 베타인 거죠. 여기가 베타인 거죠. 이해돼? 그럼 원 위의 점 표현법 생각하면 금방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베타가 코사인 알파랑 같은 겁니다. 결국은 뭐야? 베타라는 값은 2분의 3파이에서 알파를 뺀 거죠. 자, 베타가 2분의 3파이에서 알파를 뺀 겁니다. 아까 베타 찾았잖아. 베타가 이거잖아. 나 알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따라서 베타는 9분의 8파이 플러스 알파가 되고요. 자, 넘어갈게. 2분의 3파이 빼기 9분의 8파이는 마이너스 알파 넘어가니까 2알파가 되고요. 자, 18로 통분하면 18분의 9, 3, 27 빼기 2, 2, 8이 16, 18분의 11파이가 되고 결국은 얘가 2알파인데 내가 찾고자 하는 건 AB의 길이라서 AB의 길이는 파이 빼기 2알파가 되니까 파이에서 2알파를 빼주시면 됩니다. 18분의 11파이를 빼면 18분의 7파이가 나온다. 답이 3번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얘네까지를 제곱해서 합이 1이다 라는 것만 찾아내면 결국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을 더하면 1이니까 뭐 이걸 얘가 각이 작으니까 뭐 이걸 기준으로 하든 이걸 기준으로 하든 얘가 코사인 제곱 알파랑 같고요. 결국 코사인 알파가 알파 1사분면 코사인 양수, 베타는 3사분면 사인 음수거든. 그러니까 코사인 알파랑 사인 베타가 부호만 다르다. 그지? 그래서 알파에 대한 코사인 값 X좌표와 베타에 대한 Y좌표가 부호만 다른 상태니 X랑 Y좌표가 크로스가 돼야 되겠구나. 얘 X가 얘 Y가 된 거고 그게 부호 바뀌어서 온 거구나.
아, 2분의 3파이를 생각하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원 위회전 표현법을 이용하면 아주 편리합니다. 이해됐죠? 자, 이제 넘어가서 15번. 이거도 문제만 진짜 어려워 보이고 얘들아 그냥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거 쌤이 진짜로 원픽에서 개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원픽에 따로 돼 있는데 쌤이 뭐라 그러냐면 현장 친구들 기억나죠? 지금 얘네는 뭘 말하는 거냐면 P는 일단 1보다 큰데 fx가 있어요. 근데 fx가 절대값을 취한 거거든? 그러면 일단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생긴 거야. 그지? 이게 이차함수야. 절대값 fx. 절대값 fx의 그래프와 y는 x 빼기 t. 여기가 0인데 기울기가 일자리 직선이야. 그럼 얘들아 우리 P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이차함수 원래 이렇게 생겼던 거니까 거리곱 쓸 수 있죠. 최고차액에서 1이니까 P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뭐가 되는 거야? P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그냥 P야. 왜? 거리가 P니까. 근데 그 P가 1보다 크대. 그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1보다 큰 접선은 여기가 뭐가 되겠어? 여기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P. 마이너스 P는 마이너스 1보다 P가 1보다 크면 마이너스 P는 마일보다 작아. 그죠?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는 이쪽에 이렇게 있고요. 얘를 뒤집으면 기울기가 1짜리 접선은 뭐 이런 데 있는 거야. 뭐 여튼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는 1보다 큽니다. 그 일을 왜 생각했냐면 저 x 플러스 t가 접선일 수도 있잖아. 그런 생각은 해야지. 그러니까 여기선 접선이 될 수 없어. 자, 그럼 뭐냐면 얘가 이렇게 생겼으면 기울기가 1짜리 y는 x 플러스 t가 딱 p를 지나면 얘가 y는 x 플러스 t일 때 이때가 여기가 마이너스 p거든? 요때가 t가 마이너스 p니까 t가 마이너스 p보다 크다라고 했으니 y절편이잖아. y절편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니까 내가 원하는 직선은 얘보다 위쪽이 되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근데 이제 뭐라 그랬냐면 만나는 좌표 중 가장 작은 값 알파, 가장 큰 값 베타 t라고 한대. 그럼 요 파란색의 상황에서는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겠죠? 그때 함수 GT는 인테그랄 알파 t부터 여기가 알파 t잖아. 여기가 베타 t잖아. 알파 t, 베타 t잖아. 알파 t부터 베타 t까지 절대값 fx에서 누구? 직선 빼서 적분을 한 거래. 그럼 얘들아 쌤이 뭐라 그랬냐면 봐봐. 우리가 상수면 진짜? 아니 뭘 진짜야. 상수면 이거 상수겠다. 상수 변수면 도함수에 대한 정보를 준다. 변수일 때는 얘도 변수일 때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생각을 갖고 갈 수 있다. 적분을 생각하든가 얘네들이 어떤 함수일 거잖아. 라지 f 어쩌고 저쩌고로 하든가. 이건 아니겠지. 여기다 뭐 베타 t, 알파 t 넣을 거 아니잖아. 아, 적분이라는 걸 생각하라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절대값 fx가 x 플러스 t보다 얘가 위에 있으면 이 적분값은 양수일 거고 직선이 더 위에 있으면 적분값은 음수일 거야. 그지? 근데 문제에서 이 GT 적분값의 최대값, 적분값의 G의 최대값이 2분의 1이래. 그럼 잘 봐봐. 얘가 위에 있으면 음수 쪽인 거야. 그지? 음수인 거야. 그럼 적분값이 최대다. 양수가 최대 아니겠어? 양수가 존재한다며? 그럼 일단 봐봐. 요거보다 위로 올라가야 돼. 잘 들어. 자, 이렇게 생겼어. 그럼 얘네는 여기를 말해. 적분값은. 근데 직선이 위에 있기 때문에 요 넓이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게
저 적분값이야. 그럼 이 직선이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넓이 부분이 더 커지지. 넓이가 얘가 S1이고 얘가 S2야. S1보다 S2가 커지지만 직선이 얘가 위에 있으면 적분값이 음수니까 넓이로는 얘가 크지만 적분값은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이쪽이 더 큰 거야. 작아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넓이는 늘어나지만 그게 음수기 때문에 적분값은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럼 직선이 올라가잖아. 딱 이때부터 시작이거든. 직선이 올라가잖아. 올라가면 갈수록 넓이는 늘어나지만 적분값은 줄어드는 거야. 이해되지? 그러다가 쭉 계속 음수이다가 뭐라고요? 직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즉 t가 마이너스 p잖아. t가 마이너스 p보다 쭉 커지잖아. 커지면 커질수록 이 적분값은 음수이면서 계속 줄어드는 거야. 그러다가 교점의 최소값, 최대값이 알파, 베타니까 원점 지나갈 때 또 교점이 생기기 시작하지. 그럼 딱 0을 지나갈 때니까 얘가 y는 x일 때거든. 이때 딱 언제 t가 0일 때, 딱 이때 갑자기 이 밑에까지는 교점이 여기서 밖에 안 생겨. 적분값이 계속 음수야. 그러다가 딱 t가 0일 때, 딱 요때 갑자기 으악! 이렇게 요만큼은 음수거든 이제. 이 음수에다가 얘는 누가 위에 있어? 얘가 위에 있잖아. 얘가 위에 있으면 양수랬잖아. 양수인 게 요만큼이 폭 늘어난 거야. 이해돼? 그 양수인 게 탁 늘어났잖아. 계속 적분값이 음수이다가 갑자기 이 양수만큼이 탁 더해진 거지. 근데 그러면 계속 음수이다가 계속 쭉쭉쭉 음수이다가 t가 딱 뭐일 때? 0일 때 갑자기 양수만큼이 됐다가 아니라 모르지 뭐 비교해야 되니까 양수만큼이 더해졌으니까 값이 툭 커졌겠지? 근데 다시 얘가 좀 더 올라갔어?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양수인 부분은 줄어들고, 그지? 양수인 부분은 줄어들고 음수인 구간은 늘어나고 양수인 값은 줄어들고 음수인 값은 늘어나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표현해 볼게. t가 0이잖아. 예를 들어서 여기 요 부분이 S1이야. 요 부분이 S2야. 그럼 우리가 하는 건 S1 빼기 S2거든. 얘가 바로 t가 0일 때거든. t가 0보다 조금이라도 커지잖아. 교점 중 가장 큰 값은 이거고요. 교점 중 가장 작은 값은 이거야. 그럼 결국 요만큼은 직선이 위에 있으니까 음수만큼이 늘어난 거고요. 오케이? 자, 얘네는 누가 되는 거야? 얘가 S1 넓이보다 줄어든 거야. S1보다 넓이가 줄어들었어. 음수 쪽 있죠, 여기. 얘는 S2보다 넓이는 커졌어. 근데 다시 음수만큼은 조금 더 늘어났어. 그럼 뭐가 되냐면 t가 0일 때가 딱 이거야. t가 0보다 조금이라도 크잖아. 양수값은 줄어들고 음수값은 늘어난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얘를 이렇게 표현해 볼게. 플러스 마이너스 S2. 양수값은 줄어들고 음수값은 늘어났어. 근데 음수가 또 늘어났어. 음수 쪽이 늘어났다, 줄어드는 거죠. 음수를 더한다는 건 값이 줄어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시 t가 0보다 큰 쪽에선 다시 갑자기 음수 쪽이 늘어나니까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야. t가 0일 때가 최대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언제가 최대야? t가 0일 때가 최대야. 근데 이제 잘 봐. 여기까지를 후루룩 했잖아. 이거 뒤에 적분. 쌤이 진짜 깔끔하게 해줄게. 잘 봐봐. 이게 적분하면 안 돼. 아니야. 잘 들어. 얘가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하면 돼. 얘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지금 t가 0일 때가 이때거든. 그럼 내가 원하는 gt 값은 뭐지? 절대값 f에서 직선을 빼서 적분한 거. 이게 알파 t, 여기가 베타 t. 이거 나 적분하는 거 잘 봐봐. 이거 어떻게 하는지 잘 봐봐. 내가 이렇게 해볼게. 여기 A, 여기 B, 여기 C. 이해됐어?
원래 이 함수는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었는데 꺾어 올린 거죠. 그럼 여기 부분은 그냥 A 더하기 B랑 같았던 거지. 여기까지 돼? 뭐 C라고 써도 되고요. 상관없죠. 넓이는 이거죠. 아, 여길 C라고 했구나. 이럴 수가. 뭐 여튼. 이렇게 쓸게. 자, 근데 이제 내가 원하는 게 뭐냐면 이거야. 내가 원하는 건 F가 위쪽에 있죠? 여기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교점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 어딘지 봤더니 얘는 절대값을 꺾어 올린 쪽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px가 x가 되는 곳이고요. 자, 일단 x는 여긴 0이 아니니까 0 날려도 되죠. 자, 그래서 x 넘기고 1 넘겨오면 x는 p 빼기 1이에요. 아, 여기가 p 빼기 1이고요. 얘네는 그냥 2차 함수랑 만나는 곳이니까 x제곱 px가 x랑 될 때라서 x 하나씩 날려주면 x는 p 플러스 1입니다. 여기가 이제 p 플러스 1이야. 자, 내가 찾는 곳이 어디냐면 적분 0부터 p 빼기 1까지는 절대값 f가 위에 있기 때문에 정적분이 양수예요. 그럼 넓이랑 같은 거니까 일단 내가 구해야 되는 적분값은 a에다가 플러스, 자, p 빼기 1부터 p 플러스 1까지는 누가 위에 있죠? 직선이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정적분 값은 음수야. 넓이랑 부호가 달라.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는 건 넓이는 c인데 우리는 뭐 해야 돼? 정적분 값은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 거야. 이해돼? 나는 a 플러스 빼기 c 범위에 대해서 일단은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할 거냐? 그거는 아니고요. 내가 뭐를 좀 체크할 수 있냐면 이 넓이가 지금 a 빼기 c가 필요한 거거든? a 부분에 빼기 c. 그럼 이제 얘들아 이거 봐봐. 여기는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이만큼의 적분값은 a 더하기 b c거든? 그지? a 더하기 b, b c거든? 그럼 이 부분의 적분값은 a 하나, b 두 개, c 하나야. 이해되지? a 하나, b 두 개, c 하나야. 근데 나는 c를 뺀 게 좀 필요해. 그럼 얘를 좀 뺐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기 있지. 오케이? 자, 요거를 내가 뭐 할 거야? 뺄 거야. 그럼 내가 이게 필요해. 즉 a 빼기 c가 필요해. 내가 찾는 게 뭐라고요? a 빼기 c라고요. a 빼기 c가 필요해. 그럼 나는 요 부분의 넓이를 빼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럼 얘를 빼준다라고 생각할 건데 얘가 남을 거야. 그러니까 결국 요 부분의 넓이 있을 거 아니야. 이 부분의 넓이에다가 몇 배? 2배. 얘에다가 2배를 한 다음에 이 부분의 넓이를 빼줘버리면 되는 거지. 확인해봐. 얘 부분 넓이의 2배면 2배의 a 플러스 b거든. 거기에서 요 부분의 넓이를 빼줘버리면 a 플러스 2b 플러스 c가 되기 때문에 얘네는 a 두 개, a 하나 남죠? b는 사라지니까 a 빼기 c죠. 그래서 그냥 이차 함수 넓이 공식 쓰면 끝나는 거야. 첫 번째 a 플러스 b 여기 말하는 거지. 얘네들 넓이 공식 6분의 최고 차이 계수의 절대값이고요. 구간의 길이 p죠? p의 세제곱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얘네는 여기 넓이의 2배 6분의 1 p의 세제곱이고요. 마이너스. 자, 이번에는 여기 말하는 거지. 이것도 2차 함수가 직선으로 둘러싸인 곳이죠. 만나는 교점은 0과 p 플러스 1이지. 구간의 길이가 p 플러스 1이죠. 따라서 이 부분의 넓이는 여기다 쓸게. 6분의 최고 차이 계수의 절대값 구간의 길이의 세제곱이 되겠죠. 얘가 누가 돼야 돼? 이게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네.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게 얘네를 말하는 거구나. 예스. 자, 양쪽에다가 6을 곱해버릴게요. 6 곱하면 2p 세제곱 빼기 6을 곱하면 p 플러스 1의 세제곱. 자, 6을 곱하면 3이고요. 자, 얘네 전개하면 p의 세제곱 3p 제곱 플러스 3p 플러스 1을 빼는 거야. p 세제곱은 사라져서 하나만 남고요. 마이너스 3p 제곱 마이너스 3p 마이너스 1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4는 0이고요. 답 쓸 때 2, 3, 4 슬쩍 넣어봐도 돼. 객관식이잖아. 물론 조립제법 쓰는 거죠. 1 빼기 3 빼기 3 빼기 4. 자, 그러면 얘네는 4.
0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P값이 뭐겠구나? P값이 4가 되겠구나.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넓이 구한다고 적분하는 게 띡 아니야. 알겠지?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우리 객관식 마무리하고요. 바로 이제 단답형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단답 가볼게요. 19번부터. 자, x에 대한 방정식이 있는데 서로 다른 양의 실근의 개수가 한 개래요. 양수 A값 구하래? 방정식에 해? 그래프 그리란 얘기지? 그럼 우리는 어머나 1차가 없네. 2차로 묶어야 되겠네. 그렇지? 상수 넘길래 어쩔래? 자, 얘네는 x제곱으로 묶으면 x 빼기 3a가 마이너스 40a 제곱이란 얘기고요. 양수 a이기 때문에 이 3차 함수는 x축이 있고요. 0에서 접하고요. 3a에서 만납니다. 여기가 0이에요. 자, 몇 대 몇? 2대 1 내분점 2a에서 극소값을 갖는 거고요. 서로 다른 양의 실근의 개수가 한 개일 때, 개수가 1일 때, 그러면 양수근이 서로 다른 게 하나밖에 없어야 돼. 이 뜻인데 만족하는 양수 A값을 구하래요. 그럼 A가 양수면 Y는 마이너스 40A 제곱이라는 상수죠. 상수함수. 걔는 음수고요. A가 양수니까 뭐 양수건 말건 A 제곱은 양수잖아. 얘는 이제 음수고요. 그럼 Y는 음수를 탁 그렸을 때 양수 쪽에서 한 번 만나야 되니까 얘가 여기겠지 뭐. 그래야지 서로 다른 실근이 하나란 뜻이 아니라 서로 다른 양의 실근의 개수는 한 개다 이 뜻이야. 양수인 근의 개수는 하나밖에 없다. 이해되지?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가 y는 마이너스 40a 제곱이구나 이 뜻이고요. 자, 2a를 집어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얘랑 같다. 2a 집어넣은 값이 얘랑 같다. 자, 그래서 2a 집어넣을게요. 자, 2a 집어넣으면 4a 제곱이고요. 2a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여서 마이너스 세제곱입니다. 자, 그게 지금 나는 마이너스 40a 제곱이랑 같은 거니까 계산 마이너스 마이너스 없애주시고요. a는 어차피 양수니까 0 아니어서 날리면 되고요. 4로 나눠주면 a는 10이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20번 4점의 시작입니다. 4점의 시작이니까 우리를 그렇게 곤란하게 하지는 않는다. 자, 일단 첫째 항이 8인 등차 수열입니다. 그러면 공차가 양수면 모든 항은 양수고요. 공차가 음수면 항은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 음수가 되겠죠. 자, 근데 이제 bn을 찾아서 bn 10개를 더해라 이 뜻이고요. 자, 가족권에서 bn을 어떻게 정의했나 봤더니 an이 양수면 bn은 그냥 an이랑 같대. 그러면 an이 음수면 아까 그랬잖아. 공차가 양수면 모든 an은 0보다 무조건 다 크기 때문에 모든 bn은 무조건 an이랑 같은 겁니다. 소위 말해서 냈겠어 안 냈겠어? 이러면 안 냈겠지. 공차가 음수라고 그냥 당연히 가야죠. 시험인데. 당연히 공차가 음수다 해야지. 왜? an이 양수다 음수다를 가리고 있으니 an이 음수인 항이 생긴다는 거구나. 공차가 음수겠구나. 당연히 해야 돼요. 자, 근데 뭐 그냥 생각해보면 이런 거야. 그럼 bn은 an이야. 그러니까 bn이 an이야. 등차 수열이야. 그럼 어디서든 등차 중항이 성립돼야 되는데 4항, 6항, 5항 2배. 이건 등차 중항이거든. 그럼 3항, 5항. 그럼 얘가 4항 2개여야 돼. 안 맞잖아.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경우는 안 되는구나. t는 당연히 0보다 작구나.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양수이다가 어느 순간에 음수로 바뀐다는 거거든. 그치? 근데 이제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여기서 바로 체크할 수 있어요. 자, 얘네는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 3항, 5항이 그대로 지금 얘네 보면 이렇게 되면 등차 중항이 성립된 거거든? 안 된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사망하고 B3하고 B3하고 B4하고 B5를 보면 얘네는 등차 중앙이 성립되지 않았고요. 4항, 5항, 6항은 이 순서대로 등차 중앙이 성립이 된 거야. 쌤 근데 왜 등차 중앙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Bn 자체는 AN이거나 AN에다가 마이너스 2배인데 마이너스 2배 해도 등차 수열이잖아. 1차에다가 마이너스 2배 해도 1차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Bn은 쭉 AN 자체이다가 어느 순간 언제? AN이 0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순간부터는 마이너스 2AN이라는 등차 수열을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등차 AN 등차 마이너스 2AN 등차로 바뀌는 순간이 있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지금 B456은 이 순서대로 등차를 이루니까 뭐가 됐겠어? 여기서는 등차가 성립되지 않았어. 얘네는 등차 수열이 성립이 됐어. 근데 B1이나 B2는 당연히 A가 양수이다가 음수니까 얘를 따라가다가 이거로 변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생각할 수 있다? 얘네는 마이너스 2A4, 마이너스 2A5, 마이너스 2A6이어서 등차였겠다. 얘가 마이너스 2A4면 얘네도 등차 수열을 이룬 거니까 등차 중앙이 성립이 돼야 되는데 나조건에서 얘네는 등차 중앙 성립이 안 됐잖아. 그럼 등차 수열을 이루지 않았다는 거니까 얘는 이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A3이랑 같았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A3은 양수였던 거고요. A4항이 0보다 작거나 같아서 그때 B4는 위에를 따라가서 얘가 된 거야. 그래서 A4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항들이 구성이 된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럼 이제 나는 저기다 이제 넣어서 계산을 좀 해주면 되는 거고요. A3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2개 더한 거예요. 이건 0보다 커야 되고요. 첫째 항에다 공차를 3개 더한 거는 4항. 그거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래야지만 위를 따라가서 B4가 마이너스 2A4야. 그래서 이제 두 식을 바꿔줄 겁니다. 자, 나조건에서 B3. B3은 A3이랑 같은 거죠? B5랑 B4는 마이너스 2A4, 2A5랑 같은 거라서 바꿔야 돼. B3, A3, B5, 마이너스 2A5는 2배 A4, 마이너스 B4, 마이너스 2A4, 플러스 6입니다. 요걸 만족해야 돼. 자, 그럼 이제 얘네는 내가 첫째 항을 아니까 그냥 바꿔. 8 알잖아. 그럼 얘네는 8에서 공차를 2개 더한 거고요. 마이너스 2배. 얘는 8에서 공차 4개 더한 거고요. 자, 는 마이너스 4죠. A4는 8, 첫째 항에서 공차 3개 더한 거고요. 플러스 6입니다. 자, 이제 계산하면 8 빼기 16 빼기 8. 2D 마이너스 8D 마이너스 6D는 8, 4, 32. 4, 8에 32 플러스 6 마이너스 26 빼기 12D가 돼서 넘어가면 6D는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18이 됩니다. 그래서 D값은 마이너스 3이 된다라고 찾은 거고요. D가 마이너스 3이니까 음수 맞고요. 양수 맞습니다. 얘는 2가 되니까 양수 맞고요. D가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1이니까 음수 되는 거 맞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D는 마이너스 3이구나. 이거 끝난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B를 10항까지 더하세요. 여기서 갈라지는 거지? B1, B2, B3은 A1, A2, A3인 거야. 이거 더하면 되고요. 얘네들끼리 등차, 마이너스 2배 해도 쭉 등차. 그러니까 첫 번째 B1, B2, B3을 더했다는 건 A1, A2, A3을 더한 거여서 중항이 3개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얘네 봐봐. 마이너스 2개로 묶어버리면 A4, A5, 쭉쭉쭉 A10까지인데 이것도 보여? 4, 5, 6, 7, 8, 9, 10, 7개죠. 7개면 중항이 있죠. 그래서 합이 뭐였지? 중항이 항의 개수만큼 있다. 중항은 4와 10의 반절, 14의 반절, 7항이 중항이고요. 7항이 7개 있습니다. 이렇게 끝내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답은 여기다 쓸게요. 3A2에다가 마이너스 14A7이고요. 자, 3에다가 A2는 첫째 항 8에서 공차를 1개를 더한 거고요. 빼기 14. 7항은요. 첫째 항 8에다가 공차를 6개 더한 거죠. 공차 6개면 6, 3, 18입니다.
그래서 얘네 계산한 게 플러스 140이고요. 자, 얘네는 계산한 게 15여서 우리가 구하는 답은 예쁘게 155다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이제 어려운 번호 나왔네. 21번. 자,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 그렇구나. F형이 0이다. 원점을 지나간다. 이거 말이 21번이지. 쉬워. 충분히 할 수 있어. 선생님 저는 못 풀었는데요. 쉽다며요. 아니 괜찮아. 이게 뭐냐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의 어려움이다. 이런 뜻이야. 물론 21번이니까 21번인데 개 쉬워.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법한 21번이다. 엄청난 노력? 그것까지는 아니야. 그것까지는 아닌데 기출 잘 풀고 따라가서 학습하다 보면 될 수 있을 난이도의 21번이다. 알겠죠? 22번은 계산이 조금 그런데 그거 빼고는 오늘 쌤이 현강에서도 한 건데 현강에서 하는 게 집중해야 돼. 그거 이제 쌤이 그 다음 강좌 이제 시작된 인문엔제 시작하거든요. 기출과 연계한 인문엔제 오늘 했던 거야. 그럼 재종 친구들은 주말에 볼 건데 그걸 잘 이용하면 그대로 이렇게 푸는 거야라고 그대로만 따라가서 사용했으면 식을 꾸리는 것까진 괜찮아. 근데 마지막 계산이 조금 별로야. 쌤이 문제 별로다 이런 말 잘 안 하잖아. 마지막 계산이 조금 별로야. 너무 좀 그래. 과해. 좀 그래. 근데 그거는 평가원이나 수능은 그러지 않을 거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고요. 대신에 아이디어, 문제를 풀어내가는 도구. 쌤이 오늘 현장에서 수업한 거 듣고 있겠지 너네들? 그치? 집중했어야 돼. 진짜 내가 그랬잖아. 9번이든 21번이든 오늘은 22번이든 내가 설명한 그 안에서만 풀려요. 그거 두 개 보면 됩니다. 이제 21번 F형은 0이에요. 3차 함수예요. 이런 말 중요해. 아, 양수 P구나. P가 양수구나. 최고차의 개수는 1입니다. F형 0이에요. K는 0은 아닙니다. X가 P보다 작으면 fx를 남기고요. x가 p보다 크면 fx를 p만큼 평행 이동해서 k배를 하세요 이 뜻이야. 가조건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 다항함수니까 p에서만 미분 가능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가조건. 가조건에서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거든요. 첫 번째 조건은 연속 조건을 써서 위에다가 p 집어넣은 거, 아래다가 p 집어넣은 게 같아야 되는데 F형은 0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FP도 0이구나. FX는 0 되는 게 0도 있고 P도 있구나. 그 다음 미분 가능해야 돼. 이제 미분이 가능해야 되니까 미가 위에 거 미분해서 P 집어넣은 거랑 아래 거 미분해서 P 집어넣은 게 같아야 되는데 쌤, 저 X 빼기 P 합성함수잖아요. 아니야. 물론 합성함수지만 이렇게 그냥 미분해도 돼. 미분할 수 있잖아. 속에 거 미분하면 된다 그랬잖아. 쌤, 그거 미적분이잖아요. 알았어. 그럼 다른 설명도 해줄게. 기다려봐. 자, 위에 거 미분해서 P 집어넣으면 F'P고요. 아래 거 K 냅두고요. 미분하면 F'X 빼기 P인데 여기다가 P를 집어넣으면 그지? 여기다가 P를 집어넣으면 얘네는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0에서의 미분계수에다가 K배를 하면 P에서의 미분계수와 같다는 거구나 이거거든. 그럼 얘네가 말하는 게 뭐냐면 쌤 합성함수 미분 안 할 건데요. 이거 합성함수는 아니다 근데 저 정도는 미분하는 거야. 자, 근데 이런 의미야. 이제 그래프의 의미를 보면 얘네가 어떤 의미냐면 얘들아 fx가 슬쩍만 그릴게. fx가 소위 말해서 뭐 이렇게 있었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p야. 이게 fx야. 얘를 0에서 얘는 p에서의 미분 계수가 있겠죠. 그지? 있겠지. 그게 이거지 f'P. 이게 문제야. 얘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p만큼 평행 이동을 했어. 실수배는 나중에 붙이면 되니까 p만큼 평행 이동하면 얘가 일로 와. 얘는 2p로 갈 거야. 그래서 얘가 그대로 옮겨 놓으면 이렇게 될 거거든. 여기가 2p거든. 이해되지? 그럼
fx한테 요 p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fx 빼기 p한테 p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얘 어디서 왔어? 여기서 왔잖아.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와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f한테는 f'0이랑 같은 거지 뭐야. 그지? 거기에 뭐인 거야? 실수배 k만 한 거니까 아 얘가 p에서의 미분계수는 f'0에서의 미분계수와 같은 거구나. 거기다가 실수배를 한다는 건 실수배해주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저 정도는 그냥 미분해도 괜찮지 않겠어? 그지? 아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나조건. 아 대박. x에 대한 방정식이 있는데 gx를 알아야 되네 내가. 근데 이걸 잘 봐봐. 21, 21 특히나 이 수투는 막 식을 막 다 막 세워 막 식 다 세워 나 열심히 할 거야 나 꼼꼼히 할 거야 식을 막 다 세워 그러면은 힘들다 힘들다 내 손가락 아프다 얘들아 손가락 아프다. 자 봐봐 의미를 봐야 돼. 얘네가 gx는 0이 되는 서로 다른 모든 실근의 합? 근데 나는 0, p가 근인 거는 알아. 다른 게 근이 있을 수도 있고 0이나 p가 중근일 수도 있어. 그죠? 근데 그 p가 양수기 때문에 무조건 0보단 오른쪽에 있는데 얘가 p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그치? 그래서 생각할 거야. 이 상황은 뭘 말하는 걸까? 근데 이거는 얘들아 그냥 쓱쓱 그려보면 끝난다? 무슨 말이냐면 나조건을 해석할 거야. 최고차의 계수 양수라서 아이 근이 셋 다 다르다고 하자. 돼? 아이 내 맘이야. 셋 다 다르다고 하자. 얘가 이렇게 생겼어. 0, p, 세모. 겹치면 좀 불편해서. 오케이? 겹치면 불편해서 이게 fx. 겹치면 불편해도 해야 돼. 자 봐봐. g 어떻게 생겼는지. g는 빨간색이야. p보다 작으면 fx를 남겨. 오케이? 이번에는 p보다 큰 쪽에선 k의 f의 x 빼기 p. 아 일단 따로 그려서 보여줄게.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얘가 누구? 하면은 얘를 p만큼 이동한 거잖아. 얘를 얼마만큼 이동했어? p만큼 이동했잖아. 그럼 여기가 여기까지 왔겠지. 쭉. 얘 이렇게 생겼던 거였어. 이게 fx. 0, 여기 p만큼 이동하면 얘가 여기까지 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겼어. 빨간색은 g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생겼잖아. 그럼 여기는 세모 플러스 p, 여기는 2p 이렇게 됐겠죠. p보다 크면 k배를 하더라도 이건 안 바뀌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됐겠죠. 그지? 이게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생겼겠지. 쌤 k가 음수면 어떻게 해요? 그럼 뭐 뒤집어졌겠지. 뭔 상관이야. 여기가 p, 여기는 세모 플러스 p, 여기는 2p. 자 문제에서 이거를 다 더하면 모든 실근의 합이 2p여야 되는데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벌써 얘가 2p잖아. 얘네 전부 다 양수인데 이거 더해서 0이 될 수가 없잖아. 다 양수니까. 그렇구나. 이런 경우 안 되겠구나.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제외. 그게 바로 합이 2p다. p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2p. 아 음수 쪽에 근이 생겨야 되는데 이거 하면 좋지. 근데 쌤은 알겠지. 근데 이 설명을 왜 하냐? 몰라도 된다. 괜찮다. 해보고 아 안 되는구나. 근데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이걸 하고 다른 것도 다 해보면 안 되고 아, 그건 뭐냐면 야 이게 P가 생기면 P까지가 얘잖아. F잖아. 걔를 P만큼 이동한 게 fx 빼기 p잖아. 걔가 남는 거잖아. 아 P가 근이면 이 P도 근이구나. 그러면 더해서 이 P가 되려면 얘 근이고 얘 무조건 근이고 얘 무조건 근이니까 요 새끼 사라져야겠네? 그지? 그럼 근 중에 P를 없앨 만한 음수가 필요하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야. 처음부터 안 들어도 괜찮아. 근데 맹목적으로 다 그려보는 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 정도를 그려보면서 아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구나.
아, 그러면 방금 전에 이거야. 얘가 쌤 그럼 여기가 P고 여기가 세모인 것도 해볼까요? 아니요. 아니요. 이걸 하나 해보면서 쌤 그럼 중근인 것도 해볼까요? 아니요. 이걸 하나 해보면서 P보다 작은 쪽에서 생겼으면 P만큼 이동한 게 그대로 생기는 거니까 얘는 모르더라도 이게 있으면 무조건 이 P가 생기잖아. 다 더한 게 이 P라며. 다 더한 게 이 P라며. 근데 이미 이 P가 있잖아. 이 새끼 사라져야 될 거 아니야. 근 중에 음수 쪽이 있었다는 거구나 라는 게 보여야 돼. 이해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추론을 해서 함수가 이렇게 생겼겠구나. 방금 전에 뭐랬죠? 이 P가 생기니까 P가 사라져야 되겠구나. 이게 마이너스 P구나라고 보이면 돼. 얘가 마이너스 P, 얘 0, 얘 P. 그럼 봐봐. P보다 작은 쪽에서는 fx가 남아. 자, P보다 큰 쪽에선 fx를 P만큼 평행 이동해. 그럼 얘는 2P로 가고요. 0은 P로 오고요. 마 P는 0으로 와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생겼는데 K가 양수면 이렇게 되고요. K가 음수면 뒤집을 거잖아. 뒤집을 거라서 뒤집은 게 남는 거야. 그래서 K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남는 거고요. K가 양수일 때고요. K가 음수일 때는 이런 식으로 남아 있겠죠. 그러더라도 확인해봐. 모든 근의 합은 하나, 둘, 셋, 넷 더하면 PP 사라지니까 2P 되는 거 맞죠? 다 조건 맞는 거야. 이해돼? 오케이. 아이고 힘들다. 자, 얘네가 근데요. 이제 결정해야 되지? K 노랭이 어디 갔어? K 0보다 작을 때. 이거 안 썼잖아. 다 늘려고 하지 말고. 봐봐. 일단 F한테 F'P는 양수야. F'0은 이거 무조건 음수죠. 그니까 K 뭐여야겠어? 음수. 얘가 양수인데 얘가 음수니까 K 음수죠? 아, K 음수구나. 너 말고. 이렇게. 이해됐어? 오케이. 자, 이렇게 됩니다. 됐죠? 됐죠? 네. 자, 그래서 이건 K가 음수일 때고요. 자, 이때 요거 이제 계산은 좀 해야 되니까 계산 좀 할게요. 열심히 하자. 화이팅. 열심히 하자. 자, fx가 어떻게 생겼냐면 fx는 최고 차이 계수가 1이었거든요. x 풀마 p를 근으로 가지니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 근에서의 미분계수 기억나? 써보자. 이것도 미분하면 되잖아요. 맞아. 근데 배운 걸 쓰면 더 좋잖아. 미분하다가 21번쯤 왔으면 이제 진짜 이럴 때잖아. 확통 갔다가 왔을 거 아니야. 미적 갔다가 왔을 거 아니야. 나 좀 힘든데. 집중도 떨어지는데. 큰일 났네. 뭐 됐네.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경우는 계산 좀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돼. 자, F'P는 P에서의 미분계수죠. 그럼 여기서의 기울기는 거리 곱으로 끝내는 거지. 여기까지 P, 여기까지 2P. 최고 차이 계수는 1. 그래서 P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양수고요. 최고 차이 계수에다가 0까지의 거리 P에다가 마이너스 P까지의 거리는 2P가 돼서 2P 제곱이야. 미분 안 해봐도. 얘네가 K에다가 자 F'0 0에서의 미분계수는 일단 음수일 거고요. 자 P까지의 거리는 P고요. 마이너스 P까지의 거리도 P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KP 제곱. 그래서 K가 마이너스 2다라고 찾은 거야. 그럼 얘네는 어떻게 된 애들이에요? 라고 하면 이렇게 생긴 거죠. fx가 있고요. 그걸 P만큼 평행 이동을 했는데요. 그걸 반대로 2배로 K가 마이너스이니까 반대로 2배로 뒤집어서 얘가 좀 더 올릴까? 이렇게 2배가 된 겁니다. 인 거야. 그럼 당연히 여기에 지금 상황을 보면 원래 fx가 이거 보이는 거 있어? 이 식이 변곡점이겠구나. 극대극소는 부호만 다르겠구나. 몇 배 했다고요? 이쪽 2fx 빼기 p요. 얘 극대값의 몇 배가 되겠어요? 2배요. 문제에서 원하는 거. 극값 중 가장 큰 값이 이거지. 2분의 3루트 3. 이거 극값의 2배겠죠? 그럼 얘네들의 극값은 4분의 3루트 3이었겠다. 이 뜻이야. 자, 그럼 얘네는 몇 대 몇? 극값이 되는 곳은 1대 루트 3.
1대 루트 3. 따라서 극값이 되는 위치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p입니다. 그 극대값이 이거다라고 풀면 됩니다. 따라서 f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p는 4분의 3 루트 3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다가 집어넣어 줄 거야.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p고요. 제곱하는 거죠? 제곱하면 3분의 1 p 제곱에다가 빼기 p 제곱입니다. 얘가 4분의 3 루트 3이에요. 자, 일단 루트 3 불편해. 루트 3은 양쪽에 곱해. 그러면 3이 돼서 3, 3은 9가 됩니다. 4분의 9. 자, 계산. 얘 마이너스 p고요. 이거 보여? 마이너스지? 플러스 3분의 2p 제곱. 얘가 4분의 9. 양쪽에 2분의 3 곱하니까 8분의 27. 따라서 p는 세제곱이니까 2분의 3. p가 2분의 3이야. 자, p가 2분의 3이니까 자, fx는 x에다가 x제곱 빼기 4분의 9고요. 자, 내가 찾는 값은 뭐 찾으래? F4? 너 집어넣어. F4는 4에다가 4 집어넣어봐. 넣어봐봐. 16 빼기 4분의 9입니다. 통분하지 말고. 자꾸 통분하지 마. 전개해버려. 64 마이너스. 전개하면 9를 빼는 거죠. 그래서 65가 된다. 아이고 미친. 뭐 봤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9를 뺄 건데. 55가 된다. 오케이? You can do it.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이제 마지막입니다. 왜 봤냐면 다 풀었는데 뭐 덧셈 빼셈 잘못돼서 계산 실수하면 안 되잖아. 답은 확인해야지. 55 맞아요. 이게 작년 6월이었던 것 같아. 6월에도 그랬는데 그 위아래 잘못 봐가지고 틀린 애들 있거든. 얘도 그런 의미다. 근데 이거는 계산이 조금 찜찜해. 시험장에서 막 치환 하는 것도 좀 그렇고 쌤은 그냥 숫자가 보였는데 그지? 이게 시험장에서는 안 보이면 조금 속상하긴 하지. 왜냐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지수와 로그를 연립해서 풀지 않거든요. 그지? 다항함수와 지수도 연립하지 않죠. 다항함수와 로그도 연립하지 않죠. 할 때 있죠. 같다라고 풀 때는 숫자가 보일 때. 얘도 그래요. 와, 무슨 말일까? 해야 되겠죠. 자, 일단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곡선 y는 2의 x 플러스 1 플러스 k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a, b가 있고요. 이거를 선생님 천주교예요? 아니요. 자, 얘가 a, b가 있는데 곡선과 곡선이 나오면 관계를 봐라. 지수하고 지수야? 평행이동했어? 대칭이동했어? 점대칭했어? 지수하고 로그야? 역함수야? 아니면 역함수의 평행이동했어? 아무 관계 없어? 이런 거 봐야 돼. 어이구야 미치겠네. 역함수 관계가 뭔가 있을 것도 같은데. 자, 이때 서로 다른 두 점 A, B가 있고요. 로그 위에 위에 점 C가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 값을 S라고 하고요. 구하는 값이 2의 마이너스 S 플러스 3분의 2라는 거는 소위 말해서 저 3분의 2는 사라지지 않을까? 2의 3분의 2제곱을 객관식으로 어떻게 내요? 뭔가 사라졌겠지. 그지? 그러니까 답에 뭔가 3분의 2가 나오면 잘하고 있구나라고 토닥토닥 해야 돼. 그게 결국 K값의 합이니까 K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야. 그게 이제 누구냐 이건데. 자, 일단 직선 AB 위에 있는 두 점 기울기가 1이다. 오케이! 오늘 내가 수업하고 왔던 거야. 아주 기술가서 확인해야지. 이거 답은 못 내도 식 전개까지는 다 했어야 돼. 그리고 원픽에서도 했고요. 오케이? 레디온이라고 인문현재 시작합니다. 기출 분석하는 거 거기서도 설명을 합니다. 어디서? 테마 2에서. 자, 기울기가 1이다. 기울기 오케이. 한 변의 길이가 2루트인 기울기 길이 피타고라스. 기울기 길이 피타고라스 평행이동. 무조건. 기울기 길이 피타고라스 평행이동. 그게 뭔지 설명을 해줄게.
22번만 이렇게 풀려요? 아니요. 9번이어도 그렇게 풀리고요. 아니요. 12번이어도 그렇게 풀리고요. 아니요. 21번이어도 그렇게 풀리고요. 아니요. 22번이어도 그렇게 풀려요. 자, 일단 y는 2의 x 플러스 1 플러스 k야. 얘네들의 역함수가 뭔지 봤더니 얘네는 y는 2의 x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k만큼 평행 이동하는 거예요. 맞지? 역함수는요? 이걸 바꾸면 되거든? 그러면 로그잖아. 역함수가 로그 2의 x고요. 얘네는 y축이었어? x축으로 k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면 다시 역함수야. 근데 일단 만들게. 로그 2의 x 마이너스 k 빼기 1이거든? 그러면 얘네 둘이 무슨 관계라고요? 역함수 관계인데 그거를 얘를 위로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2칸 평행 이동했어. 그게 얘야. 얘야. 알겠지? 이해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만큼 플러스 이만큼 y축 위로 올려버린 거야. 역함수를. 그렇구나? 아하. 그렇구나? 자, 그러면 요건 이제 옆에다 쓸게. 지수함수가 얘가 점근선이거든? 다시 읽어봐. K 부호 준 거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봐. 얼른 읽어, 빨리. 다시 읽어봐. 문제는 잊어버리면 안 돼. 자, 맨 마지막 세 번째 줄, 밑줄. 실수 K. 양수함수 알아, 몰라? 몰라. 얘가 뭐를 신경 안 썼으면, K의 부호를 신경을 안 썼으면 얘들아, 우리는 은연중에 잘 그리려고 양수 쪽을 그린다고요. 얘네는 몰라. 모르는 거야. 근데 그거의 힌트를 모든 실수 K다라는 거에서 힌트를 일단은 얻었어야 돼. 자,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y는 x가 이렇게 있어. 왜 이렇게 크게 그리고 있는 거야? y는 x가 있어. 얘가 y는 k가 이렇게 있다 치자. 야, y는 k야. 그러면 지수함수가 이렇게 생겼다 치자. 그지? 얘네들의 역함수가 뭐 이렇게 생겼겠지. 얘가 k면 여기 x는 k도 점근선, y는 k, 지수 점근선, 역함수는 x는 k 점근선. 그지? 그래서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걸 위로 두 칸 올린 게 내가 원하는 그래프여서 두 칸을 올려봐 뭐 이렇게 생겼겠지. 그지? 근데 이러기만 하진 않아. 왜 그러냐면 이럴 수도 있고요. 슬쩍 그리고 그냥 정의다가 풀게 얘들아. 이럴 수도 있고요. 이럴 수도 있어요. 얘가 이게 이제 y는 k잖아. y는 x가 이렇게 있었잖아. 점근선 이렇게 있었다고요. 이건 로그의 k. 그럼 지수함수가 이렇게 있었잖아. 오케이? y는 x에 대해 대칭 이렇게 있었잖아. 그럼 얘를 대칭시킨 게 누구죠? 로그야. 로그가 이렇게 있었고요. 그걸 위로 두 칸 올린 게 이거죠. 이렇게. 그지?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기냐면 이제 그림 그릴게. 가족건. 이 위에 있는 두 점 A, B의 기울기가 1이니까 얘랑 평행할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 이게 A고 이게 B야. 삼각형 ABC는 한 변의 길이가 2루트인 정삼각형이고요. C가 얘 위에 있는 거야. 얘를 두 칸 평행 이동한 거. 예. 그럼 어떻게 생겨야 돼? 정삼각형 특징. 세 변의 길이가 같다. 세 각의 크기가 같다.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 자, 그럼 A, B의 중점이 있을 거라고요. 그 중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얘가 1이라며. 수직 마이너스 1이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선생님 기울기 1짜리,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1대 1대 루트 2요. 맞아, 1대 1대 루트 2 쓸 거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위에 C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정삼각형이 생길 수도 있지만 여기 봐봐. AB가 여기잖아. AB가 있잖아. AB 중점에 이게 로그 그래프고요. 수직 이등 분선 위에 그렇게 안 보이지만 이렇게 C가 있어서 이렇게 있는 애들도 있는 거야. 이해돼? 오케이. 처음부터 모르는 게 아니라 저 K가
점근선인데 정해지지 않았잖아. 그죠? 그거를 체크하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다를 현장에서 가야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하다가 근데 이건 고1 때도 이런 거 있었던 것 같거든? 얘가 이쪽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생기는 거. 그래서 얘가 두 칸 올렸는데 확 올라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해야 되겠죠. 그치? 그럼 이제 얘네를 봅시다. 이제 우리가 배운 내용을 쓸 겁니다. 원픽 수원에 원픽으로 쌤이 정리돼 놨습니다. 기울기가 주어지고 뭐 길이가 주어질 때. 자, 이제 갑시다. 좌표를 최대한 최소화 시켜야 돼요. 자, A가 있고요. B가 있어요. 얘네는 A, 곡선 위에 있잖아. 2에 A 플러스 1 플러스 K이긴 하거든. 한 변의 길이가 2루트인 정삼각형이야. 근데 얘네 기울기가 1이라며. 그러면 얘들아 기울기가 1이야. 얘 길이가 2루트 2야. 이게 A고 이게 B야. 그럼 뭐지? 1대 1대 루트 2, 얘도 2고 얘도 2죠.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하면 이거야. 얘네가 A 플러스 2, 2에 A 플러스 1 플러스 K에다가 2를 더해 준 거야. 이해되지? 그럼 둘 다 이해되죠? 얘가 항상 이렇게 했죠. 얘를 평행 이동해서 얘가 됐어. 얘도 누구 위에 있어? 이거 위에 있으니 대입하면 Y값이 얘가 나와야 돼.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관계식 1번. 여기서나 이건 똑같아. 관계식 1번. 얘를 집어넣으면 X자리에다 집어넣으면 A에 A 플러스 맞아? 2 아니야 이거? 2에 A 플러스 3 플러스 K는 2에 A 플러스 1 플러스 K 플러스 2이다. 그래서 일단 얘네는 사라지는 거고요. 이해되죠? 자, 얘네 넘어오면 2의 제곱 4의 A 2의 A 플러스 1 빼기 2의 A 플러스 1이 2가 된다. 2의 A 플러스 1이 4개인데 하나 뺐으니까 3개가 되겠죠? 3개의 2의 A 플러스 1은 2가 된다. 약분하면 3분의 2다. 그래서 일단 알아낸 게 2의 A 플러스 1은 3분의 2다를 알아낸 거야. 그 다음 요 점이죠. 여기도 로그에다 대입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C의 방향이 AB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냐 왼쪽에 있냐에 따라서 평행이동 방향이 달라져. 그래서 좌표가 달라져요. 자, 일단 얘네들의 중점을 또 더해서 반절하지 말고 얘네는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죠. 자, 얘네들의 길이가 2고 2잖아. 그럼 얘네는 1이고 1이겠지. 이걸 중점이라고 하면 얘네들의 좌표는 여기서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습니다. 이게 이거야. 근데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2루트이니까 정삼각형의 높이는 2분의 루트 3의 한 변의 길이라서 루트 6이거든. 그럼 얘가 루트 6이야. 근데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었잖아.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지금 얘네들의 길이가 루트 6이야. 그럼 이것도 1대 1대 루트 2죠. 그럼 이거 전부 다 루트 3이겠지. 그러니까 루트 3만큼 오른쪽, 루트 3만큼 아래쪽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C점의 좌표는 여기에서 루트 3만큼 오른쪽으로 가고요. 루트 3만큼 내려올 거야. 여기에서 루트 3만큼 내려올 거야. 근데 얘네들의 입장에서 요 M값은 똑같은데 얘네는 루트 3만큼 X축 왼쪽으로 가고요. Y축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 이건 똑같아. A 플러스 1, 2의 A 플러스 1, K 플러스 1인 거는 똑같은데 얘네는 X축의 방향으로 루트 3만큼 빼지는 거고요. Y축의 방향으로 루트 3만큼 더해지는 거야. 여기서 부호만 바뀌는 거야. 2에 A 플러스 1에다가 K에다가 K 플러스 1에다가 루트 3만큼 더해지는 거죠. 얘가 로그 위에 있다 이런 뜻이야. 이게 만족한 채로. 자, 그럼 이제 로그식에다가 집어넣을 건데 로그식 한 번 더 쓸게 안 보이니까 Y는 로그. 얘가 누구지? 2에 X 빼기 K의 플러스 1이거든? 맞나? 이렇게. 자, 이제 이거 집어넣을 거야. 풀마 3을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풀마 3, 여기도 맞불이니까 풀마 3 넣어도 되는데 좀 불편할 수도 있잖아. 자, 그래서 이제 얘를 집어넣을 겁니다. 2에 a 플러스 1 플러스 k 플러스 1 빼기 루트 3은 로그 2에 x 집어넣어. a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3 빼기 k에 플러스 1이야. 근데 우리는 2의 a 플러스 1은 3분의 2라는 걸 알아. 얘가 3분의 2야. 자, 양쪽에서 1은 사라져. 얘가 3분의 2야. k 빼기 루트 3에 플러스 3분의 2가 로그 2에 로그 불편한데 a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3에 빼기 k야. 요건 비슷한데? 지수를 바꿀래. a 플러스 1에다가 루트 3 빼기 k는 자, 제대로 집어넣었어? 이거 왜 이렇게 집어넣었지? 얘들아, 미안해. 미안합니다. 이거 2에 a 플러스를 집어넣는 거죠? 그지? 여기다 집어넣었지? 잘했네. 안 미안해. 취소. 안 미안해. 취소. 얘 y좌표 넣었어요. 안 미안해. 취소. 로그 2에다가 a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3 잘 집어넣어놓고 왜 혼자 난리야? 미친놈이에요? 자, 3분의 2 k. 자, k 빼기 루트 3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얘가 이제 같도록 하는 게 있는데 1차고 로그니까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지수로 바꾸면 보이나?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그지? 그래서 얘네가 2에 밑이 이짜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든 그거는 아마 되게 다양할 것 같아. 그건 다양할 것 같아. 이제 다양해서 보이면 괜찮고 뭐 안 보이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닐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가 뭐가 나올 수 있을지를 챙겨줘야 되는데 K만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바꿔야 돼. A 플러스 1은 로그 2에 문자 너무 이거 두 개나 있잖아. 못 풀어. 문자 두 개인데 식 하나야. 못 푸는 거야. A 플러스 로그 2의 3분의 2거든요. 그치? 그럼 이제 얘네는 요게 뭘로 바뀌는 거야? 로그 2의 3분의 2야. 플러스 루트 3 빼기 K 는 2의 K 빼기 루트 3 플러스 3분의 2야. 야, 이게 보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자, 얘가 이거랑 지금 부호만 다른 거 보여? 오케이? 얘랑 부호만 다르죠? 살짝 바꿀게. 로그 2의 3분의 2의 얘를 플러스 t라고 놓으면 얘는 2의 마이너스 t 플러스 3분의 2거든? 여기까지는 괜찮지? 여기까지 치환 가능하죠? 얘가 나와야 되거든? 근데 로그는 그거 알아? 밑과 진수가 로그는 얘가 로그잖아. 얘가 좀 뭔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지수에서 얘 밑인데 얘도 이거든? 지수의 로그가 있을 때 이렇게 되면 이거 자리 바꿔서 3이 되거든? 얘가 나오는 거거든? 그럼 나는 t가 소위 말해서 t가 로그 2의 3분의 2가 되면 오케이? 마이너스 있으니까 이렇게 해버리자. 얘가 사라져. 그 이쪽은 없어.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얘가 정리가 안 돼. 그래서 t값이 마이너스 t가 로그 이거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2만큼 붙이는 거야. 그럼 왜 그러냐면 마이너스 t가 마이너스 3분의 2랑 플러스 3분의 1 사라지겠죠? 이 식이 어떻게 정리되냐면 우변이 2에 여기다 집어넣어버려. 로그 2의 3분의 2고요. 얘네는 마t잖아. 마이너스 붙이면 얘랑 사라질 거고 마이너스 붙이니까 3분의 2가 되겠지? 얘네들이 자리 바꾸는 거니까 3분의 2죠. 이거 억지로 만드는 거야, 얘들아. 근데 이거를 치환에 치환 또 하면 되겠지만 나는 그게 치환에 치환을 또 가면 힘든 거라고 생각이 들어.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표현을 했다. 얘가 누구냐면 얘가 마이너스 t고요. 나는 이거를 t라고 바꿨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t는 얘가 t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t는 k 빼기 루트 3이죠. 얘가 k 빼기 루트 3이야. 오케이? 쌤 진짜 이렇게 했어요? 나 진짜 이렇게 했어. 아까 풀 때.
보자마자 억지로 만들었어. 왜냐면 뭐가 보였냐면 이거요. 아, 이 새끼 없애고 위에다 올려놓으면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얘가 이거야. K값 구하면 넘기면 되겠죠. 플러스 루트 3. 그래서 얘네는 플러스 루트 3의 K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 결국 똑같은 건데 얘들아. 봐봐. 여기서 봐봐. 이렇게 써도 괜찮을까? 아까 여기서는 누구 자리가? 이게 여기만 맞불로 바뀌는 거였잖아. 그래서 그걸 대입하는 거였거든. 그래서 여기서 이게 플러스가 될 거고요. 여기서 이게 여기가 마이너스가 될 거야. 되죠? 부호만 바뀌는 거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했을 때 얘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 거겠죠? 오케이? 다시 이걸 지수로 바꾼 거지. 얘는 이었잖아. 여기가 마이너스였고요. 밑이 이자리 지수로 바뀌면 이게 플러스였어요. 그지? 다시 얘네가 누구였냐면 2의 a 플러스 1은 로그 2의 3분의 2였고요. 얘가 마이너스 루트 3 빼기 k였죠. 얘가 마이너스였죠. 그치? 그 다음 여기서 얘가 2의 k 플러스 루트 3 플러스 3분의 2였죠. 얘가 k 플러스 루트 3이었죠. 여기에서 이렇게 된 거지 뭐. 얘 또 부호만 반대지. 쟤도 또 t로 바꿀 거야. 그럼 루트 3 플러스 k를 t라고 바꾸면 로그 2의 3분의 2 빼기 t는 2의 t 플러스 3분의 2고요. 그러니까 t가 로그 2의 3분의 2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2 해주면 되는 거겠지. 근데 그 t가 루트 3 플러스 k니까 k 값은 루트 3만 넘기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루트 3을 넘기면 돼서 여기가 풀마가 생기는 거지. 요거 넘기면 두 번째 k. 그게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래서 요게 되는 거야. 그래서 k 값은 두 개가 생깁니다. 이렇게 쓸게. k 값 첫 번째는 얘고요. 이거 넘길게요. 이렇게 넘겨도 되죠? k 값 두 번째는 얘입니다. k 값의 합을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둘이 더해버리면 사라지겠죠? 자, k 값의 합을 구해라. 그럼 일단 이거 정리 좀 하면 요게 두 개 있는 거잖아. 두 개. 1 빼기 로그 2의 3 빼기 3분의 2. 그럼 두 배에다가 3분의 1 빼기 로그 2의 3이 되겠죠. 이게 뭐라고요? k 값들의 합이요. 즉 3분의 2 빼기 2 로그 2의 3. 괜히 고쳤나? 여튼 이렇게 3분의 2 빼기 2 로그 2의 3. 오케이? 근데 이제 뭘 찾으래요? 이걸 가지고 다시 올게. 자, k 값들의 합이 s야. 2의 마이너스 s 플러스 아까 3분의 2 사라질 거라 그랬지? 2의 마이너스 s 플러스 3분의 2. 다시 올게. 2의 마이너스 s 플러스 3분의 2. 이게 s거든. 오케이? 2의 마이너스 s 플러스 3분의 2. 넘기고 넘기면 되죠. 계산이 푹 좁아. 위에다가 답 내고 끝내버릴게. 자, 그럼 이제 뭐냐면 이거 넘기고 넘겨. 2 로그 2의 3은 3분의 2 빼기 s거든. 얘가 분자에 있는 지수에 있는 거죠. 2에 내가 구하는 거. 자, 이거 올려버릴게. 3의 제곱이니까 9고요. 둘이 자리 바꾸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9가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9 하면 됩니다. 이래. 오케이. 할 수 있어. 마지막 계산이 좀 그렇죠. 근데 그거 빼고는 작년에도 그랬고 자꾸 그 방향에 대해서 실수하기 딱 좋게 주고 있는 거지만 얘네 이렇게 좌표 놓고 돌리는 거 쌤이 계속 했죠. 그지? 원앤투 기출 봐도 계속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무조건 지수로그에서 지수로그 함수에서 어떤 개수를 찾을 때 좌표 설정 저렇게 하는 건 자주 하는 거니까 잘 복습하시고 알겠지? 마지막 계산은 그냥 저런 거다 이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아. 너무 치환에 가면 그게 더 힘들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딱 만들어주는 게 더 좋아. 왜 수능 22번도 우리가 원점 기준으로 확대 축소하는 것도 이거 확대 축소일 것 같은데 그지? 확대 축소인데 얼마만큼이지? 라고 했을 때 확대 축소 모양이 나오도록 우리가 식을 만들었다고요. 그치? 그렇게 봐야 되는 방향성이 있는 거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복습 잘 하시고요. 쌤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선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